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민군 입사시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강력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전 북한군 지하철도 운영국에서 근무하다가 2011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김미령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미령입니다. 네. 전 시간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자르는 것 같아요. 남자들만 도둑질 하는 걸 알고 있었고, 저는 일반 평양이 아니라 다른 구분대들은 여성들도 고사총 일명 네. 도둑질 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양 그것도 군악대에서 이제 김치 도둑질을 나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혹시 그때 도둑질을 해서 성공을 하신 건가요? 거의 성공을 했어요. 그게 왜냐면 우리가 부대가 바로 이게 주민들하고 밀집 지역에 있거든요. 그 가운데에 위치하다 보니까. 근데 그 부대에서는 김치 담그는 맛이 없어요. 예, 그냥 소금에다가 이렇게 명태 같은 거 넣는다면은 다 썩은 거 있잖아요. 정말 썩었다 하면은 표현이 그런데 여기로 말하면 상한 거 그냥 숙성시킨 그렇다고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는 숙성시키려고 해서 숙성시킨 게 아니고 그 바닷가에서부터 그까지 들어오려면은 막 밀리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상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탕쳐가지고 그래 넣었는데 김치가 군대 김치가 맛이 없죠. 배고프니까 그거 맛있다고 먹기는 하지만은 사회 사람들이 그 김치에 대하면 그렇죠. 진짜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부대에서 주는 밥이 배고프거나 뭐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분대장은 그러니까 군사복무하는 그 전 기간 내에 자기 나름대로 그 배운 게 그거니까 우리를 지금 또 그렇게 교육을 주는 거예요. 김치 도둑질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도 전사 때 했으니까. 예. 그걸 당연한 걸로 지금 우리한테 시키는 거죠. 근데 나는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진짜 겁이 많아요. 나는 이게 아니다 싶은 일은 절대로 하는 사람이 아닌데 선전대 대장이 와가지고 우리가 그 3층이라 했잖아요. 3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보니까 막 김치 우리가 그때 가을에 지금 부대 딱 배치 받아가지고 훈련하는 도중에 지금 창문을 내려다보는데 야 브라 인민들이 지금 우리를 줄 김치를 만들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장님이. 그 사람들 우리 줄 김치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가 먹을 김치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브라 인민들이 우리 먹을 김치를 만들고 있어. 그래. 나는 또 순진하니까 본인들이 먹을 김치잖아요 하니까 우리는 인민의 군대이기 때문에 인민들의 김치를 마음대로 가져다 먹어도 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나는 그 의미는 잘 몰랐어요. 그때도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근데 어느 날 분대장에 그러니까 내가 딱 보기에도 되게 야를 시키면 좀 어설프겠다 싶었는지 나를 안 내보내고 이쪽 전사애들 2명을 내보내더라고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가네는 다 집도 평양이고 잘 사는 집 애들이었는데 찌그리 똑똑한지 잘 훔쳐요. 그래요? 근데 난 지방에서 와. 그다음에 우리 집안도 무슨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니고 이래였는데 난 그 도둑질 한다는 거 상상도 못 하는데 야네는 그걸 아무렇지 않게 분대장의 명령이라고 가서 훔쳐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려서부터 또 그 위도 안 좋고 해서 나는 그 부대에서 주는 밥 위에 더 먹으면 계속 탈이 나곤 했어요. 막 식중독까지 걸려서 한번 환살 난 적이 있는데 근데 분대장이 왜 그걸 그렇게 김치를 가져다가 자꾸 먹으려고 하는지 난 또 그것도 다 답답하게 내 관점에서 볼 때는 그래가지고 몇 번을 간에가 나갔다 들어갔다 했어요. 그 부분대장이랑. 근데 나는 그걸 가서 김치를 훔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비락질 하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 김치 좀 주십시오 하면은 그 집에서 주는 줄 알았어요. 좀 달라고 해서. 그렇게 갖고 오는 줄 알았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에 그 이쪽 애가 다른 애가 그러니까 아까 분대장이랑 애들이랑 그 김치 그거 먹으면서도 되게 나를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눈치 없다 이거겠지. 내 스스로 저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나를 내보내는데 나는 당연히 야네가 무슨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가져오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이쪽 애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도 김치 도둑질 하러 가겠다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그 김치 도둑질에 온 거야 하니까 도둑질에 온 거래. 그러다 그 들키면 어떻게 하냐고 군복 벗어야 되지 않냐 하니까 괜찮아 뭐 가면은 100% 성공한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갈래도 안 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죠. 쟤네가 다 가서 한 번씩 이렇게 교대제를 나가 훔쳐가지고 하니까 나만 가만히 앉아서 뭐 많이 먹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 이쪽 전사 3명이라도 또 이쪽 애가 조금 덜덜하고 괜찮았어요. 그래서 걔가 나갈 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밤에는 난 또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는 데다가 그쪽 지역은 이렇게 아직 불빛이 많지 않았어요. 이쪽에 평양 시내에도 이렇게 좀 넓은 도로 쪽에 이렇게 가로등이 있지. 이쪽에 그 주택들 있는 곳은 가로등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두운 속을 막 헤치면서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김치움도 이렇게 그 평양 쪽하고 그쪽은 조금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우리 양강도 지역하고 김치움 만드는 방법이 좀 틀려요. 예, 양강도 지역은 너무 추우니까 움을 되게 깊이 파요. 보통 한 2m, 2m가 예, 2m 정도 파고 거기다가 김치도 독특한 데다 김치 묻고 감자 묻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안 그렇고 그렇게 하면은 훔치지 못하죠. 그렇죠. 왜냐면 위에다가 막 자물쇠 잠그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북쪽은.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하고 자물쇠를 잠갔다 해도 1m 정도, 1m 한 7, 80cm 정도 되게 땅을 파고 거기다가 그냥 그 항아리, 아구리는 나오고 그냥 그 주위를 흙으로 이렇게 다 메우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뚜껑을 열쇠 잠그는 집이 있고 안 잠그는 집이 있어요. 그래 안 잠그는 집만 이렇게 골라가는데 얘는 거기를 한 여러 번 나왔으니까 벌써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 나갔다가 너무 기가 막힌 게 나는 지금 망을 보는 거예요. 야가 이렇게 다 하고. 근데 이렇게 막 하더니 그 우리 세수대야가 있어요. 그걸 갖고 나가는 거예요. 싹 씻어가지고 뭐 특별한 그릇이 없으니까 그 이만한 세수대야를 갖고 나갔는데 야가 이렇게 한 반쯤 담더니 그냥 훔치는 게 아니고 맛을 보는 거예요. 김치가 맛있나. 그러니까 한 반쯤 담다가 야 느낌의 냄새 좀 안 좋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야 막 반쯤 담더니 뚜껑을 대충 막 덮으면서 그 김치를 거기다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독에다 덜어 넣지. 그 평양 그 바닥에다 막 내동댕이 탁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왜 그래 하니까 맛이 없어 하는 거예요. 맛이 없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참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끝내나 진짜 맛있는 김치를 훔쳤어요. 그래갖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훔쳤던 한 몇 번을 나갔죠.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죠. 예. 저도 뭐 10년 동안 하면서 그런 도둑질 많이 했었고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군대 나가기 전이었는데 제가 이제 좀 어릴 때죠. 근데 저희 집도 이제 평남도다 보니까 김치를 하게 되면 이제 이만치 덕이 나와요. 이제 태들이 그렇죠. 나오고 그 올까봐 이제 지프를 해서 우물 만든단 말이에요. 맞아요. 만들어서 열쇠를 채워야 되는데 어떤 때는 열쇠를 채운다는 게 헐랑 잊어먹고 그냥 들어올 때가 또 있어요. 집에. 맞아요. 다음 저녁에 이제 어머님이 나가셨다가 밖에 무슨 소리가 나와서 나갔는데 군대가 지금 김치움에서 지금 남자 군대 애가 한 명이 김치를 채고 있는 거예요. 나 저희 어머니 붙잡았어요. 붙잡아서 집을 데려들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막 야 뭐 이러는데 저희 어머님이 됐다고 하시더니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러겠냐. 우리 아들도 나가게 되면 이렇지 않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냐 하더니 밥을 안 익었다고 밥을 그냥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전에 주니까 그 병사가 너무 고맙다고 전에 하면서 이제 밥을 갔던 생각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군대 나가서 뭐 실질적으로 뭐 김치 도둑질뿐만이 아니라 뭐 돼지, 염소 별거 다 해봤죠. 다 해봤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생각나는 게 내가 부모님 곁에 있으면 이런 거 했을까. 그래 너무 서럽죠. 그거지 하면서. 그것을 만들어 놓는 게 사실 북한 군인들이 뭐 도둑질 해먹고 봐서 해먹는 거 아니잖아요. 밤에 피곤해 죽겠는데 훈련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잠을 자야지. 너무 배도 고프고 그리고 그 북한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그렇게 내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나가는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우리가 군복무할 때 김정일이가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김정일이가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돼가지고 뭐 군부대에 뭔가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던가 뭐 진짜 배라도 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뭐 괜찮겠는데 점점 더 열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김일성 때보다. 그래가지고 그 항해도 쪽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완전 군인들이 너무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훔쳐가니까 동네가 막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관리위원장을 비롯해서 그 조업당 일꾼들이 김정일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진짜 마적단이 따로 없다고. 그렇게 좀 이걸 좀 자제시켜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김정일이가 뭘 하겠냐면
그럼 내가 마적단의 투령이란 말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련장이랑 싹 다 목이 잘려나갔잖아요. 그렇죠. 김정일이는 선군 정치를 했는데 네. 선군 정치라는 게 곧 인민군대인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다음부터 강연 자료가 나온 게 뭐라 하냐면 군인들이 훔쳐 먹기 전에 군인들한테 갖다 줘라. 이런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러니까 군인들이 훔치는 걸 보고서도 눈 감을 수밖에 없는 게 간이를 통솔할 수 있는 그 법적으로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당하면서 주민들도 어디서 날 데 없잖아. 평양이라는 건 배급제고 뭐 그런데 참 그게 내가 그 지금 여기 와 보니까 너무 미안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로서는 분대장 눈치벌레 또 그렇죠. 그 사람들 눈치벌레 하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 그런 짓 했던 게 그 참 가슴 아프게 생각돼요. 근데 저희는 양호했죠. 그렇죠. 저희는 양호했죠. 그 저희가 우리 동네에 그 군간 집에 고향 마을에 거기에 군간 학교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거기는 사람이 뻔히 있는데 누가 훔쳐가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냐면 돼지를 2마리를 키우고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훔쳐가니까 돼지 우리 위에다가 이렇게 담요 깔고 자고 있어요. 지금 주인이. 근데 그 사람도 그 토장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잠이 헐 들었는데 깜빡 잠이 들었다고 눈 탁 떠보니까 자기가 돼지 우리 위에서 이렇게 옆으로 딱 나와 있고 돼지 2마리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 자는 사람을 차 옮겨놓고 그렇게 하고 돼지 2마리를 들어간 게 소리 소문도 없이 막 그 돼지 1마리가 그 집안의 1년 양식이고 운명인데 그런 거는 부지기수고 우리가 김치를 가서 북한에서 조절해 왔다고 그러잖아요. 도둑질했다가 안 하고 그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북한군 상황이 열악하고 근데 걔네 자체가 하루 삼시세끼 밥은 준다 가지만 해도 정말 배부른 이런 생활 못하고 너무 어렵고 하니까 그런 짓 했던 게 여기 한국 군인들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그런 일을. 네. 그러면 뭐 어쨌든 뭐 일반 고분대보다도 그래도 환경이 좋을 줄 알았던 군악대에서도 김치도둑질도 해보시고 군악대라고 하기엔 자기 임무가 있잖아요. 네. 또 특히 있어요. 뭐 신년사 때마다 무슨 공연을 한다던가 무슨 뭘 한다던가 이런 자기 일 있잖아요 또. 네, 그 평양 지하철도는 이렇게 그 설 지나면 1월 3일 날 첫 출근이잖아요. 첫 출근 뭐 길거리 공연을 하는 거예요. 여기로 말하면 길거리 공연이죠. 그러니까 첫 장군님 방침을 받들고 첫 전투에 새해 첫 떨쳐나선 전투에. 새해 첫 전투에 떨쳐나선 전투원 동지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하면서 하는데 내가 메가폰을 쥐고 뒤에는 이렇게 군악대가 서가지고서는 그 나팔을 불면서 그때는 뭐 사회주의 지키세라던가 무슨 하강 김정일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로 계속 불어대고 저는 앞에서 그 신년사 그걸 쫙 이렇게 읽는 거예요. 거의 읽다시피 하면서 그걸 한 1시간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를 교대해 주는 사람이 없이 내가 혼자서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 나름대로 맨 첫 중간 부문 마지막 부문 같은 건 내가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길거리 공연을 그렇게 1시간 정도씩 하고 나면 몸이 다 얼고 완전 맞아요. 순식간에 감기 다 들어요. 근데 문제는 또 이 군대 안에 들어오게 되면 또 부대에 들어오게 되면 분대장이 또 그게 시작되는 게 뭐냐면 신년사를 전문을 외워야 되잖아요. 맞아요. 달달달달 네. 싹 다 외워야 돼요. 그걸 외워가지고 먼저 외운 사람을 또 부대 안에서도 경쟁적으로 경쟁을 붙이잖아요. 붙여가지고 거기서 정말 잘한 친구들 또 무슨 뭐 표창 주고 문다식 경연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하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뭐 그냥 여점만 딱딱 때려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 전문을 외우게 하는데 야 고역이 그런 고역이 없었어요. 맞아요. 우리도 네. 나도 군복무 할 때 그거 신년사만 나오게 되면 설명절 딱 세자마자 그냥 그걸 공부시키느라 그래. 잠을 안 재우고 맞아요. 왜냐면 또 대대 같은데 이제 대대 같은 데가 검열을 하잖아요. 네. 시시각각으로 지휘관들이 이제 검열을 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또 뭐 중대면 중대, 서대면 서대끼리 경쟁 붙이고 네 맞아요. 하다 보니까 또 점수가 낮게 나게 되면 또 서대장한테 구박받고 분대장한테 구박받고 그냥 구사리 먹고 하니까 맞아요. 아유, 끔찍하죠. 그때 생각하기만 해도.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내가 제일 거기서 육체적으로 많은 이게 피로를 받잖아요. 그러면 나는 조금 좀 예의가 돼야 되는데 이제 길거리에서 그 축하 공연 할 때 보면은
쉽게 말하면 나를 엄청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내가 그 메가폰 들고 하고 하니까 막 진짜 엄지척이었어요. 그렇게 모두 막 이렇게 보니까 분대장 그게 또 싫은 거야. 같은 여자니까. 왜 너는 당연히 네 할 일 하면서 왜 외우지 않아? 빨리 외우라.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죽기 살기로 막 외웠던 그런 추억이 진짜 소름 끼치게 지금 생각나요. 그렇죠. 그때 진짜 싫었어요. 북한에 1월 달이게 되면 아무리 뭐 평양에 뭐 양강도 날씨나 같지는 않다고 해도 평균 15도 한 20도 정도 되잖아요. 추워요. 예, 20도 평양은 넘잖아요. 추워요. 예. 그런데 그 날씨에 이제 메가폰을 두고 1시간을 이제 말을 한다는 네. 게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여기서처럼 뭐가 조건이 다 좋아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도 예쁘게 하고 나가야 되니까 방다나라고 그 가죽 다나 있어요. 그 다나를 신고 그다음에 얇은 거 만진 그 스타킹에다가 치마 입고 그렇게 하고 나가서 그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들어오면 손이 다 얼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 솔직히 뭐 부모님들이나 뭐 대한민국 같으면 아우 수고했어 막 이렇게 하면 다독여줘도 모자랄 판에 그 들어오면 바로 또 신년사 외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고 나면 휴식이 하는 그런 시간도 없이. 근데 그게 저희 부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북한의 전 지역이 다 그렇잖아요. 막 전국적인 경련, 부대는 부대 경련, 그다음에 이민반은 이민반대로. 이 신년사라는 게 국가가 그 해에 할 일을 이렇게 제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게 하루 개인들한테는 뭐 정말 그 어떤 분야에서 해당이 되겠지만 모든 것을 알아가지고 정치인들이 아닌데 그걸 그렇게 무슨 달달 외우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지 좀 그게 좀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러지 않아도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 그렇게 괜히 사람을 괴롭혔구나 이런 생각이 참 가슴 아프게 들어요. 그렇죠. 김 부자의 말이 김일성이 때부터 시작해서 현 김정은 정권까지 자기들의 말이가 법이고 네. 자기들이 그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이야기한 것 자체가 법이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그러게요. 지시문 말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공부해서 그대로 따라하라는 건데 그렇죠. 사실 아무리 달달달달 정신없이 배웠다가도 일하고 훈련하고 막 달리다 보게 되면 그게 한 달, 두 달 지나면 또 잊어먹어요. 맞아요. 그럼 또 하잖아요. 또 하잖아요. 그 잊어먹을 때 되면 또 시키고 예, 또 세뇌 시키고. 되도록 막 하고. 그러니까 그걸 세뇌시키려고 엄청 하는 것 같고 그 세뇌로 해서 아직까지 북한이 유지되는 거겠죠. 지금도. 그래서 진짜 거짓 선전에 거짓 세뇌에 속고 있다는 걸 모르고 아직까지 있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거의 다 그렇죠. 그 연선 지역 쪽이나 우리가 속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를까. 그 안에 사람들은 아직도 뭐 장군님이 제일이고 장군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장병들은 나라와 그리고 자기 부모 형제를 지키려고 군에 입대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군인들은 자기 부모보다도 사명이 수령을 지키는 것이 사명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과연 그 김정은 정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할 그 가치가 되는지 그리고 그 목숨이 그렇게 가벼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소중한 목숨을 아끼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그 목숨을 아껴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시길 바라면서 저희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